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읍시가 산내면 일대에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 2017년 마무리가 예정됐지만 아직까지 기반공사조차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정읍시 산내면입니다. 공사장 곳곳에는 자재들과 함께 허리 높이만큼 자라난 풀들이 무성합니다. 이곳에 신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의 반대와 임실군과의 협의 문제 등으로 사업은 지연됐습니다. 지난 2017년 가까스로 협의가 돼 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경작물 재배 관련 문제로 또 한 번 착공은 연기됐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지난해 10월 기반 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전라북도 감사에서 돌쌓기 옹벽 붕괴 등 부실 시공 판정을 받고 재시공 조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공사 지연과 관련해 시공업체의 배상금을 3,200여만 원 적게 부과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착공이 늦어지고 계획된 준공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 세부적인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올해 말 기반 조성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추경에서 집안 보강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촌 인구 유지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신규 마을 조성 사업. 부실 시공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무성하게 자란 풀만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순창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피해를 주장하며 순창 샘물 취수 사업 연장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지하수 고갈 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수질 오염과 주민 피해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지하수 수위조사 관측망입니다. 순창군과 지역 주민들은 최근 지하수 고갈 원인 조명을 위한 용역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18일 순창군 쌍치면 사무소 회의실에서는 용역 조사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 피해 내용과 수질 오염 조사가 누락됐다면서 보완해 줄 것을 성토했습니다. 조사하는 공구가 관정이 전부 한 60m에서 80m짜리 아니면 30m밖에 안 들어가는 관정이므로 순창샘물에서 파내는 만큼의 영향이 없을 것이고 순창샘물에서 처음 뽑았을 때 원수에 대한 수질 검사하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 수질 검사 내용이 포함되질 않았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순창샘물 인접지역 지하수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순창군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피해 사항을 포함한 요구 사항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용역사에 요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주민 측에서 소연에 참석할 전문가를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번 용역 결과를 보고 함께 이 부분을 연장이라든가 앞으로 뭐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에 이어 식수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순창군민들. 주민들은 지하수 고갈 원인 규명과 함께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김제시가 말문화체험관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정부 예산까지 배정된 마당에 어쩌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김제시. 한산하기만 한 벽골제 부근에 말 관련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말토피아 체험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660제곱미터 규모의 1층 건물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 내년까지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김제시는 애초 이곳에 벽골제 관광지와 연계한 말문화 체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아직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말산업을 홍보하고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인데 말문화 전시관과 영상관, 가상현실, 즉
VR 체험관을 운영하는 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계획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만 무려 10억 원이 책정됐지만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겁니다. 체험관 예정지와 운영 방안 등 사업 계획 부실 논란에 향후 운영 주체와 운영비 확보 방안도 불분명해 예산 낭비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 아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그 이제 부결되면 전부 의회 탓으로 의원 탓으로 돌립니다. 얼마 전 관련 예산 20억 원을 전액 삭감당한 김재 씨는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 올해 안에 시의회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김재 씨를 포함한 도내 5개 시군이 말산업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차질을 빚는 건 김재 씨가 유일합니다. 결산 추경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시험사업 뛰는 거죠. 단답이나 그런 단계는 아닌 거죠. 만약 예산에만 세워진다면. 준비도 덜 된 사업에 이미 막대한 정부 예산까지 정해진 벽골제 말토피아 체험관. 일단 짓고 보자는 식 행정이 아닌 면밀한 검토를 통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해 쓰러진 주치자를 구조하던 중 폭행으로 119 구급대원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119 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소방서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합니다. 119 구급대원들은 하루에만 수십 회씩 응급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전북 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7건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일에는 고 강현희 소방경이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40대를 구급차로 옮기던 중 폭행을 당한 후 한 달여 만에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급대원 폭행이 갑작스럽게 아무런 방비 없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119 구급대원이 보람보다는 폭행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현장 활동 시 구급 활동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남원 소방서는 모든 구급차에 영상 촬영 장비를 설치해 폭행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도 응급활동을 방해하는 구급대원 폭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응급 환자를 후송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응급구조 활동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원 폭행 때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가중처벌 등 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파르게 진입하는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특히 지역사회의 통합 예방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졸중 사망자는 하루 62명꼴로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인 질환입니다. 그런데 2017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뇌졸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도 특히 정읍과 군산시, 진안과 부안군 등이 뇌졸중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게 가능한 병원이 다 전주, 익산, 군산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도의 차이도가 여기서부터 이미 벌어지는 거죠. 관련 전문가들은 우선 고령자에서 발병률이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
가족력이 있다면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전북의 경우 초고령 사회로 가파르게 접어들고 있지만 뇌졸중 응급 의료 지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합니다. 발병 후에 응급실에 도착까지 시간, 구급차 이용률, 그다음에 응급진료를 받고 사망률, 이러한 뇌졸중 응급 의료 지표들은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방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면서 응급 환자 이송부터 급성 치료, 조기 재활과 관리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통합 예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도 먼저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예방 중심의 의료 환경 강화 등 발병 전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도 좀 유하고 좋은 방안을 도출을 하면 우리 전라북도 도청에서 그런 방안을 참고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는 전북에선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출된 진단을 토대로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최근 남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60대 지적장애인이 축사에서 폭염에 탈진해 수시간 동안 쓰러져 있다 구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보호 사각지대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전북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문안순찰 서비스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스템 보완책 가운데 하나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내척동에서 생활하고 있는 83살 김정순 할머니 집입니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김 할머니를 비롯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위급 상황 발생 때 긴급 통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전북경찰청이 최근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문안순찰 활동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문안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독거노인, 그다음에 주택가, 그다음에 경로당 주민을 만나서 강절도 예방, 또 교통사고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난 몸이 불편한 게 진짜 불편해. 도와주신 게 감사하죠. 이에 앞서 남원시 덕과면에서 생활하던 60대 장애인이 탈진해 축사에서 쓰러져 있다 문안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문안 순찰과 같은 복지 서비스가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1990년대 이후 국제 결혼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학생도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 전남의 경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수에서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24%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4.37%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전라북도의 경우 3.19%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다문화 학생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2016년에 5,000명을 넘었고 현재에는 7,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16년 7,000명 선에 근접했고 현재에는 다문화 학생 수 10,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면서 교육 정책도 다문화 학생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 교사 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전라북도의 경우 잼버리 다문화과를 올해 9월 신설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분리시키는 교육에서 앞으로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그 다문화 학생들을 그 나라 본국의 문화도 인정하고 우리나라 문화도 같이 교육해서 그
그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교육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 가운데 중도 입국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학교 생활 적응 등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CJ 전북방송이 남원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범죄 예방 홍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은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콘텐츠 제공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주요 경찰 정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현 CJ 헬로 전북방송 대표는 남원경찰서와 협력해 주민들과 경찰 사이 안전을 위한 매개체 역할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주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지. 이 기자가 간다. 오늘은 부안군 부안읍에 나왔습니다. 부안읍에서는 현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시키는 먼지와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2월부터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편 도로로 가기 위해선 설치된 밧줄을 넘어서 가거나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인근 상인들은 전면 통제된 도로로 인해 손님이 줄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많이 불편하고 우선 길이 막혀 있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쓰는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줄어버렸죠. 차로 와서 담배 한 가게라도 사가는데 뭐 담배 사러 오는 손님도 없고 단골 손님 막 겨우 어디 그냥 골목길로 해서 찾아서 한 번씩 오는 손님밖에 없고. 이렇게 도로를 전면 통제하거나 일부 구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부안읍에서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읍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4개입니다. 공사 구간의 경우 짧게는 530여 미터부터 길게는 약 2.3km까지 다양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테마거리 조성 이후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폭은 넓어졌지만 그만큼 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폭은 좁아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홀순날과 짝순날에 따라 한쪽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공사 이후 주정차 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차선 도로는 1차선 도로로 바뀌었고 마주오는 차들은 정차된 차를 사이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인근 상인들도 좁아진 도로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특히 상가하는 사람들은 더 불편하고 그런 경우는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임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이게 불판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공사는 빠르면 오는 10월, 길게는 12월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공사 구간이 겹칠 경우 해당 구석끼리 일정을 조율하지만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복 구간이 있다면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사를 들어가는데 그런 구간이 아니면 개별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따로 뭐 이렇게 하진 않고. 부안읍 전역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